이번 6월은 금전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달이 될 텐데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기운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맞이한 6월의 시기는 단순히 한여름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빠르게 전환되며 사람의 운세와 흐름에도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지요. 일반적으로 6월은 양의 기운이 크게 달하는 시기로 햇살은 점점 강해지고 생명력은 왕성해지며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행동의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라도 잘못 움직여도 금전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요. 부자가 되려면 이 운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풍수에서는 사람과 공간 그리고 사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특히 주는 것과 받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운의 흐름은 뚜렷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금전운을 막아버릴 수 있는 특정 물건들을 무심코 주고받는 순간 내 곁에 있는 금전운이 무섭게 새어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6월에 절대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7가지 물건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물건들이 어떻게 금전운을 막고 집안 기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 풍수적 관점과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고받거나 치워야 하는 물건 하나하나의 이유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왜곡 없이 잘 실천할 수 있고 금전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집안 어딘가에 이런 물건이 있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주려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재물운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이번 6월 금전운을 위해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안 한켠에 우울하거나 외로워 보이는 그림 또는 과거의 슬픈 추억이 담긴 사진을 놓아두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선물하려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풍수에서는 보이는 것의 기운이 곧 들어오는 기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사물과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장소와 사람의 기운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특히 그림과 사진에는 그 속에 담긴 감정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슬픔이나 외로움이 담긴 이미지는 운을 잠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전은 역시 가라앉는 형상이 되지요. 무엇보다 이런 슬픈 이미지가 집안에 있을 경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기운에 젖어들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돈이 돌지 않는 정체 상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돈이란 기운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는 쉽게 흘러들지만 침체된 공간에서는 돌지 않으려 합니다. 더불어 타인에게 이런 사진이나 그림을 선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혼자 사는 분이거나 감정 기복이 있으신 분이라면 의도치 않게 그분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재물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반면 가족과 함께 웃으며 찍은 활기찬 사진, 친구들과 여행 중에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장면, 손주들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의 기록은 복돋는 아주 좋은 이미지인데요. 이런 사진은 지갑 속에 작게 넣어 다니시면 금전운은 활력이 돌고 마음의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진을 넣고 다니면 기운이 복잡해져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꼭 마음이 담긴 한두 장 정도만 간직해 주세요. 그 안에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전운을 위해 올 6월 함부로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자주 확인하시나요? 시간을 확인할 때 우리는 시계를 활용하지요. 그런데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간, 인연, 기회, 그리고 운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시계를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며 특히 시계를 그냥 주거나 받는 행위는 금전운이 나간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시계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특히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줄 경우 그것은 시간을 끊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연을 멈춘다, 기회의 흐름을 놓아버린다는 뜻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골처럼 양기가 강하고 운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에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계를 주고받게 된다면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니면 동전 하나라도 받으세요. 그것으로 기운의 끊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고장 나거나 멈춰버린 시계는 절대로 주고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운의 흐름이 멈춘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재물의 흐름도 멈추고 인연이나 기회의 운까지 끊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집안 어딘가에 멈춰 선시계가 있다면 당장 치워두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분이 오랫동안 사업이 풀리지 않고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셔서 집안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현관 콘솔 위에 멈춘 시계를 두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가족의 시계였지만 이미 고장난 지 수년이 넘은 상태였지요. 그 시계를 처분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멈춰있던 거래처 연락이 다시 오고 밀린 대금도 들어오더라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가족에게 시계를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형식적으로라도 100권이라도 바꿔주는 것, 그 작은 형식이 기운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특히 금전운에 있어서 중요한 이번 육골에는 절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육골 많은 분들이 친구를 가볍고 산뜻한 것으로 바꾸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검정색 계열 친구를 사용하거나 선물로 주고받는다면 금전운이 순식간에 꺾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풍수에서는 침대와 침실의 기운을 사업운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공간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실제로 침실은 우리가 매일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의 색감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블랙은 음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육골처럼 양의 기운이 폭발하는 시기에 사용하면 기운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검은색 이불이나 커버는 금전의 흐름을 차단하고 사업적 기운도 침체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 집안은 어느 순간부터 돈이 막히고 사업도 점점 가라앉는 운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집에 블랙 계열 친구가 있다면 육골에는 밝은 색상으로 꼭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풍수적으로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색은 아이보리, 베이지, 연한, 노란색, 금색 계열이 좋은데요. 이런 색은 기운을 부드럽게 확산시키고 사람의 마음도 안정시키며 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친구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집안 에너지의 핵심 지점입니다. 검은색의 무게감은 여름의 밝은 기운과 상극입니다. 만약 검은색 친구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육골에는 식물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 귀한 존재입니다. 특히 관엽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시각적으로도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안에 두시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키보다 큰 식물을 집안에 두는 큰 물건이라는 것인데요. 풍수에서는 식물이 곧 생명력과 기운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사람보다 클 경우 그것이 사람의 기운, 특히 금전운을 흡수해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운이 자꾸 새고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을 살펴보면 거실 구석에 키 큰 식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
이런 식물을 선물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성이라도 상대의 금전운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식물은 작고 생기가 도는 종류, 그리고 기르는 사람이 부담 없이 돌볼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집에 큰 관엽식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실내가 아닌 베란다나 외부 공간으로 옮겨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만 그 기운이 집안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거울 중에서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은 거울이 있는데요. 우선 거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물건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울을 기운을 반사하고 공간의 기운을 배로 증폭시키는 도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의 위치와 쓰임새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침실에 있는 큰 거울은 주고받는 것도 놓아두는 것도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침실은 사람이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고 운을 충전하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큰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이 잠자는 사람의 기운을 계속해서 반사하고 흡게 됩니다. 특히 거울 속에 침대가 그대로 비친다면 금전운은 물론 인간관계까지도 불안정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침실 거울은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본인이 직접 골라서 필요한 위치에 맞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꼭 선물하고 싶다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대신하는 것이 기운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지요. 다음으로 주고받으면 정화된 기운과 함께 재물운도 흘러나가는 물건이 있는데요. 먼저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고 공간을 정화하는 대표적인 물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소금을 활용한 다양한 재물운 관리 방법이 존재하지요. 예를 들어 현관 구석에 소금을 담아두면 외부의 탁한 기운을 막아주고 재물의 흐름을 깨끗이 정돈해 줍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소금도 그릇에 담긴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된 물건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쓰던 소금 단지를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주고받는 것, 이것은 곧 그 안에 머물던 집안의 기운을 옮기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심지어 나쁜 기운이나 정체된 재물까지 함께 옮겨 보내는 일이 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막힌 운을 함께 떠안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쓰던 소금 단지는 절대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새로운 소금 단지, 즉 완전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그릇이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도 그냥 주기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바꿔주는 거래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은 기운을 잘 모으는 방법이지요. 또 금전운을 위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관 구석이나 거실 모서리에 소금을 작게 담아두는 것, 이것은 금전 흐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탁해졌다면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탁한 소금은 재물운을 오히려 눌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풍수의 기본은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두지 말고 있어야 할 것을 올바른 자리에 두라는 것인데요.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안은 점점 탁한 기운에 잠식되고 금전운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리지 않고 집안 어딘가에 쌓아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것은 곧 재물의 흐름을 막는 벽이 되는 행동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고장난 전자제품, 다 쓴 용기, 찢어진 봉투, 오래된 종이류, 이런 것들이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돈이 들어오는 자리가 막히고 이미 들어온 돈마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휴지통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실에 보이는 곳에 휴지통을 두는 것을 매우 흉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버려야 할 것을 상징하는 휴지통이 보이는 것은 남들에게 내 허물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뚜껑 없는 휴지통은 내부의 불순한 기운이 계속 퍼지게 되므로 집안 곳곳에 가난의 기운을 뿌리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휴지통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꼭 뚜껑이 있는 형태로 선택해 주세요. 무엇보다 쓰레기가 꽉 차서 넘치기 전에 수시로 비워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훨씬 밝고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물건들 외에도 풍수적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이 3가지만 잘 관리하셔도 금전운이 흐르는 통로가 정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남쪽 벽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풍수에서 남쪽은 생기의 방향이며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이곳이 지저분하거나 물건이 가득 쌓여 있다면 집안 전체의 활력과 금전운을 막는 결과를 주지요. 특히 불필요한 서류, 상자, 옷가지 등이 남쪽 벽을 막고 있다면 지금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가볍고 밝은 인테리어로 비워두는 것, 그것이 금전운의 흐름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6월은 주방이라는 공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주방은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의 중심입니다. 특히 쌀통과 냉장고는 재물 저장소를 의미하므로 이 두 공간을 지저분하게 두면 금전운이 흩어지게 됩니다. 쌀통은 늘 70% 이상 차있게 유지하고 오래된 곡물은 무조건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도 유통기한 지난 음식, 쓸모없는 조밀료, 오래된 반찬통은 과감히 버리시고 공간이 가볍게 숨 쉴 수 있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돈도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방 속에 오래된 영수증이나 사용하지 않는 카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득 넣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가방을 재물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이 안이 더러워져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가방 정리는 매일 외출 후 간단하게 점검하는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물건은 바로 꺼내고 필요한 것만 가볍게 챙기는 것. 이렇게 아주 작은 정리가 금전운을 크게 끌어올리는 기본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6월은 양기가 강한 달입니다. 자연의 기운이 넘치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운이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급격히 꺾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의 기운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금전운을 가로막고 사람의 기운을 가라앉힙니다. 안 된다, 힘들다, 왜 나만 이런 일 같은 말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길을 닫아버리는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말들은 작지만 강력한 기운의 씨앗이 되어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지만 기운은 남습니다. 특히 6월 같은 강한 기운의 시기에는 어떤 말이든 그 여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말을 더 자주 해보세요. 그것이 금전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6월을 위해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전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금전운이 따르면 따를수록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아는 부자들은 운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만 금전운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돈의 흐름이 원활해야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풍수에서는 집안의 금전운이 크게 움직이는 공간을 주방으로 보는데요. 밥을 짓는 불길, 음식을 씻는 물줄기,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재물의 에너지가 머무르고 움직이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잘못된 물건들을 주방이나 식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돈이 새어나가고 건강과 기운마저 손상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재물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싶다면 반드시 주방과 식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고 무엇을 두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 첫걸음이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방과 식탁 위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들은 물론 주방을 어떻게 해야 돈복이 새어나가지 않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은 돈 걱정에서 한결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왜 주방이 돈의 기운과 그렇게도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풍수에서 주방은 단순한 밥 짓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함께 움직이며 집안의 생기를 일으키는 핵심 공간이지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재물의 흐름을 좌우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가족의 몸을 살찌우고 기운을 북돋습니다. 곧 건강이 재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일을 잘할 수 있고 의욕이 있어야 돈도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부엌이 밝아야 집안이 번창한다 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또한 주방은 불과 물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다툼이 잦아지고 돈은 들어와도 지켜지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어지럽게 섞이면 기운이 혼탁해지고 결국 재물은 흩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질서를 세우고 균형을 지키면 금전운은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주방 관리가 곧 금전운의 관리와 다름없다는 것이죠. 부자들도 주방을 허투루 두지 않고 평범한 가정이라도 주방을 올바르게 다루면 그 자체가 재물을 부르는 습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주방과 식탁에 놓이면 이 균형을 깨뜨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엌의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의 웃음소리와 정이 오가는 자리이며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재물 기운이 모이는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공간 위에 쓰레기나 다 쓴 휴지가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도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탁한 기운이 퍼져 금전운을 가로막게 됩니다. 실제로 돈의 흐름은 깨끗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은 밝고 정갈한 자리를 좋아하지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식탁에 휴지 뭉치나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놓여 있다면 재물은 앉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지요. 결국 재물은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나갈 구멍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은 늘 막고 환기하세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쓰레기는 바로 치우고 휴지도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아리나 독은 그 자체로 그릇이자 창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비워둔 채 주방에 두면 그것은 곧 텅 빈 재물 창고를 의미합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에 그릇이 비어 있으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들어와도 채워지지 못한 채 흘러나간다고 하지요. 만약 집에 빈 독이나 항아리가 있다면 반드시 내용물을 채우거나 뚜껑을 닫아 두셔야 합니다. 뚜껑이 없다면 아예 뒤집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단지와 쌀독은 풍수에서 매우 귀한 물건으로 여겨지는데요.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재물을 지켜내는 힘이 있고 쌀은 풍요와 번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비워져 있으면 오히려 반대 효과를 불러옵니다. 쌀이 비면 집안 살림이 줄고 소금단지가 텅 비면 재물이 흩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것은 채워두고 언제나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주방뿐 아니라 집안 다른 공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관에 두는 소금, 항아리, 쌀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릇은 비어 있으면 가난, 채워져 있으면 풍요라는 상징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선택 하나가 집안의 재물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갑이나 현금을 주방 혹은 식탁 위에 무심코 올려둡니다. 장을 보고 와서 계산한 뒤 잠시 내려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통장을 주방 서랍에 꽂아두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도 상당히 강한 곳인데요. 이곳에 돈과 연관된 물건을 두면 금이 녹아 재물운이 타버린다고 하지요. 사실 돈은 고요하고 안정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두꺼운 금고에, 큰 부자들은 집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공간에 재물을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방은 늘 불길이 오르고 물줄기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지갑이나 돈을 두면 그 불안정한 기운에 휘말려 돈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흩어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 현금, 통장 같은 것은 반드시 서랍이나 전용 금고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돈이 머무를 안전한 집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밥과 반찬, 곡식은 단순한 끼니거리가 아니라 집안의 식복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뿌리인데요. 그런데 만약 그 음식이 상하거나 곡식이 썩어 곰팡이가 핀 채로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매우 흉하게 여깁니다. 잡기운이 머물고 탁한 기운이 퍼져 가족의 건강은 물론 금전운까지 함께 쇠락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실제로 냉장고나 찬장에 오래된 반찬이나 버려야 할 곡식이 쌓여 있으면 내부 공기가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이는 곧 가정의 게으름과 연결되며 그 기운은 생활 전반으로 번져나갑니다. 부지런히 새 것으로 채워야 할 자리가 썩은 것으로 채워지면 재물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금세 썩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쌀을 항상 반쯤 이상 채워두는 습관,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바로 금전운을 붙잡는 비결입니다. 음식이 싱싱하고 곡식이 알차야 집안의 복도 알차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 안이나 찬장을 열었을 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을 가로막는 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새로운 금전운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울은 기운을 비추고 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잘 배치하면 집이 환해지고 기운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주방은 예외입니다. 특히 큰 거울을 주방에 두는 것은 금전운을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인데요. 왜 그럴까요? 주방은 이미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불길이 오르고 전자기기 열기가 가득한데 여기에 큰 거울이 들어오면 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증폭됩니다. 풍수에서는 불이 지나치면 재물을 태워 없앤다고 하지요. 결국 불균형이 생겨 돈 문제, 지출, 과다, 뜻하지 않은 손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영적인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원치 않는 기운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방 거울은 음식을 하는 불길을 그대로 반사시키기 때문에 집안의 돈복이 분산되고 흩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독립된 큰 거울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주방에 두셨다면 다른 공간으로 옮기거나 가림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빛과 기운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올바른 자리에 두면 재물이 늘어나지만 잘못된 자리에 두면 귀신의 기운과 함께 재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좁은 집 구조 때문에 신발장이나
우산꽂이를 주방 근처에 두신 분들 계신가요? 얼핏 보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배치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공간인데 신발과 우산은 밖에서 온 잡기와 탁한 기운을 그대로 품고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땅의 기운을 직접 밟고 다니며 먼지와 오염을 담아옵니다. 우산은 비바람을 맞으며 습기와 차가운 기운을 끌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주방에 자리 잡으면 음식의 양기와 충돌하여 재물운이 약해지고 가족 건강에도 해롭다고 여겨지지요. 실제로 신발이나 젖은 우산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주방 공기를 흐리게 하고 그 탁한 기운이 식탁까지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장과 우산꽂이는 반드시 현관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주방 가까이에 둬야 한다면 반드시 파티션이나 가림막을 두어 주방의 기운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방을 외부 기운과 분리하고 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맑은 기운 위에서만 재물이 머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도구는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주방에 빗자루나 대걸레를 두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주방은 음식의 양기가 모이는 곳인데 청소도구는 그 기운을 쓸어내고 닦아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방의 복된 기운, 나아가 재물의 기운까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주방 한쪽 구석에 걸레가 축축하게 놓여 있거나 빗자루가 뒤엉켜 세워져 있으면 공간이 어두워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의식적으로 가난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집안이 어수선해 보이고 마음조차 무거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금전운을 막는 벽이 된다고 말합니다. 청소도구는 반드시 주방 밖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란다, 다용도실 혹은 현관 한쪽처럼 음식과 동떨어진 공간이 가장 적합하지요. 불가피하게 주방에 두어야 한다면 수납장 안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도구로 주방의 복을 쓸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집안의 금전운은 훨씬 안정되고 단단해집니다.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물건이 있지요. 바로 칼과 가위 같은 날붙이인데요. 주방에서 칼과 가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 날붙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재물운을 지키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칼은 집안의 기운을 자르고 가위는 흐름을 끊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채 방치된 칼과 가위는 다툼과 불안을 불러온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녹슨거나 날이 부러진 칼은 더욱 위험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도구를 흉한 기운을 끌어들이는 매개체로 여기며 실제로 집안의 기운을 어둡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칼을 무심히 놔두는 것은 마치 불행을 집안에 머물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칼과 가위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보관 방식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칼집에 넣거나 통에 넣어두거나 서랍 수납장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날이 보이지 않게 가려두는 것이 바로 기운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녹슨거나 부러진 칼은 반드시 천이나 신문지로 싸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재물운을 위해서는 주방과 식탁 위에 올려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는 물건만 이야기하지 않지요. 공간의 환경과 생활 습관 역시 금전운을 크게 좌우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복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돈을 밀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방의 빛과 바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방이 어둡고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그 탁한 기운은 결국 재물의 흐름까지 막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주방, 환기가 자주 되는 주방이야말로 재물이 숨쉬는 공간입니다. 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은하고 밝은 조명이 켜져 있어야 가족의 얼굴도 화해지고 그 웃음 속에서 금전운이 자랍니다.
또한 색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방 전체를 붉은 계열로 꾸미면 불기운이 지나쳐 지출이 많아지고, 검은색과 푸른색은 수기운을 과도하게 끌어들여 가난을 불러온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흰색이나 밝은 계열은 청결과 안정의 상징이기에 금전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탁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서류, 가방, 리모컨 같은 잡동사니를 올려두면 돈이 분산되고 집안의 중심 기운이 흩어집니다. 반대로 싱싱한 과일을 담은 바구니나 작은 꽃병은 집안에 풍요와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장치가 됩니다. 간단한 변화지만 재물운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방과 식탁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주면 금전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방과 식탁은 집안의 재물운이 숨쉬는 중심이며 복과 건강이 동시에 깃드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불길한 물건을 비워내고 밝음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작은 그릇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곧 부자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주방과 식탁을 늘 막고 단정히 지켜보세요. 그러면 돈 걱정 없는 삶, 풍요로운 삶이 자연스레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수운명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